제곱을 쌓는다 이가. 그런데 모집단에서 얘가 모집단이야. 크기가 n이 여기서 또 크기가 n인 표본을 갖다가 표본을 추출한다. 그러면 그 표본 평균 x바를 했을 때 x바가 100일 이하인 x바가 100일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지. 질문이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x바가 100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된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요걸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야. f n, 시그마로 나타내겠다는 거야.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특이한 건데 보통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n하고 시그마로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보기에 보니까 예를 들면 보기 1번은 f에 4,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n이 4고 시그마가 4인가? 이때 이 값 중에 가장 큰 걸 찾아라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m이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 이 표본에다가 표준화를 시켜야 돼. 표본에다 뭘 빼지? m을 빼지. 그 다음에 시그마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표본일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누면 되지 이렇게. 이게 표본일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눈다 했어. 요걸 기억해야 돼. 방금 앞에 문제에서. 그러면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똑같이 해보면 여기 101도 이 101에서 m을 빼는 거야. m이 얼마야? 100을 빼는 거지.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101에서 100을 빼니까 1이지. 그리고 이거는 시그마 분의 루트 n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역수로. 요거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이게 1이잖아. 1이고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위로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요 부분이 z가 됐는데 z가 시그마분의 루트 n이 됐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이 표준화를 거치면서 시그마분의 루트 n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하고 루트 n 형태로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확률대로 하면 z는 요 시그마분의 루트 n이니까 이게 시그마가 4고 n이 4니까 루트 4 나누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돼서 PZ가 4분의 2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야. 1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어떤 의미냐.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0인데 2분의 1이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말하는 확률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확률 값 중에 지금 가장 큰 거 찾으랬잖아. 가장 큰 거 찾으려면 요 숫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Z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분의 1인 거야. 그럼 2분의 1보다 더 큰 값이 나오는 게 답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힌트 줬어. 좀 한번 풀어봐. 그럼 2번, 3번, 4번, 5번 보기를 다 이런 식으로 고쳐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 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애가 정답이 되는 거야.
1번이 4,4였고 지금 2번이 F가 어떻게 되는지 16,4인가? 16,3이네. 16,3이면 16에 뭐에 해당되냐면 n에 해당되고 3이 시그마에 해당돼. 그럼 얘는 이 시그마분의 루트를 바꾸면 3분의 루트 16이 돼서 3분의 4지. 그러면 얘는 아까 2분의 1이었잖아. 2분의 1보다 3분의 4가 크잖아. 그럼 일단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돼. 왜? 가장 큰 값이라는 게 얘가 2분의 1이면 얘가 예를 들어서 3분의 4니까 지금 3분의 4가 더 크고 넓이도 더 늘어나겠지. 이 넓이가 뭘 의미하냐면 확률이란 말이야. 지금 확률이 가장 큰 걸 찾으라는 얘기야, 문제가. 그럼 3번을 또 해보면 3번은 F의 16,4가 그게 16,4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분모가 4고 루트 16이니까 당연히 지금 4분의 4 해가 1이 되지. 그러면 얘도 안 되네. 답이 3번 안 돼. 얘가 더 커. 3분의 4가 1보다 더 커지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 하는지? 그 다음 4번을 보면 F의 25분의 9. 25분의 9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분의 루트이니까 시그마가 뒤에 있는 게 지금 시그마야. 그럼 9분의 루트 25야. 그럼 얘는 뭐야? 9분의 5가 되니까 9분의 5가 지금 3분의 4보다 작지? 얘도 답이 안 되는 거야. 5번을 보면 F의 25분의 25. 25,25야. 그러면 얘는 25분의 루트 25가 돼서 얘 25분의 5 약분하니까 5분의 1이 돼. 그럼 얘도 답이 안 돼. 결국은 2번이 가장 크네. 정답 2번이야. 그래서 5번 풀이 다시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 자, 이게 된 사람은 6번 문제 또 풀어봅시다. 6번 문제는 5번 문제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 방금 푼 거하고 비슷해. 분산이 2분의 1. 분산이 2분의 1이 되게끔 크기 n의 최소값을 구하라. 크기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를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산이라는 것은 누구의 분산이야? 표본의 분산이지, 표본. 표본의 분산이 2분의 1이 되게끔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표본의 분산 어떻게 구해?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하는 거지. n, 시그마 제곱. n, 시그마 제곱 이게 모 집단이지.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표본을 구하면 표본의 정규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n,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눠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지금 모집단의 분산이면 이게 표본의 분산이야, 얘가. n으로 나눈 게. 그럼 여기서 표본의 분산이라는 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의미해. 이게 2분의 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시그마 제곱이 문제에서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n분의 4가 2분의 1보다 n분의 4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4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뒤집으면 4분의 n이 2보다 크나 같다가 되고, 최종적으로 n은 이 4하고 2를 곱하니까 8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럼 최소 몇 개를 해야 돼? 8개는 뽑아야 되는 거지, 그지? 표본의 크기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분산이 2분의 1 이하가 되려면, 표본의 분산이 2분의 1 이하가 되려면, 표본의 분산이 2분의 1 이하가 되려면 최소 크기가 8개 이상 표본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나름 재밌어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칼슘 함유량 X의 분포를 조사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규 분포를 이루었고, 다음 중 이 회사에서 생산된 우유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개의 표본의 분포로 오른 것은? 자, 7번. 센터가 지금 40이야, 평균이. 그리고 N을 100개 뽑았을 때 오른 걸 찾아라, 이거야. 그럼 이걸 이해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평균은 40으로 똑같겠지. 그죠? 표본이랑 모집단이랑 평균은 똑같았잖아. 그러면 이 지금 보기에서 평균이 똑같은 거, 지금 이게 40이잖아요? 지금, 그지? 지금 뽑은 게 모집단의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40이라는 게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100개를 뽑았대. n이 100이라는 뜻이야. 100개를 뽑았을 때 분포를 비교해 본 건데, 지금 7번 문제, 이거 치우고 갈까? 7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이게 40이래. 이게 지금 모집단이야. 그럼 여기서 n이 100개인 표본을 뽑은 거야. 그럼 표본의 얘는 뭐가 되겠느냐, 이거. 이 정규 분포는 이게 지금 x고, 그럼 이 표본의 표본도 정규 분포 이룬다 했잖아. 정규 분포를 이루는 거야. 그럼 센터가 40인 거는 똑같다는 거야. 이게 지금 m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m, 시그마 제곱이라 했잖아. 정규 분포 이룬다 이러면. 근데 표본은 정규 분포 이루면 어떻게 되지? m,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눠야 된대. 그러면 n은 나누는데 n이 100이니까 이거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n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분산보다 100으로 나누니까 더 작아지겠지. 분산이 더 작아진다는 것은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진다는 거고, 표준 편차가 더 작아진다는 건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평균에 더 달라붙어야 되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 달라붙어야 돼. 그런 그림이 몇 번에 있냐, 이거야. 몇 번 같아요? 응? 더 홀쭉하게 달라붙은 그림. 일단 40이 되는 건 1번하고 2번밖에 없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표준 편차, 분산이 더 작아지는 거 달라붙는다는 거, 평균에. 1번이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 7번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아까 푼과 비슷한 문제 아닌가? 그치?
크기가 크기 n이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지? 이거의 정규분포 이루는 게 n, 시그마 제곱이라면 표본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n,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 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이게 분산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결론은 n이 16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16분의 시그마고 4분의 시그마를 구하라는 거야, 문제가. 여기서 시그마 구해가지고 4로 나누는 게 답입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시그마 구하는 거는 요 분산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아까 했던 작업이지. 그럼 어떻게 일단 요거 다 더한 게 1이 돼야 되니까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1이 1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a가 얼마라는 거 나오지? 4분의 2, 4분의 3, 4분의 1이 나오죠, a가.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m을 이제 구해야 돼. m은 어떻게 구하지? 여기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0 곱하기 a가 4분의 1이고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다 없어지네. 이거 0이네요. m이 0이 나왔지. 그러면 이제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분산 여기 한글로 적어놓으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하지.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제곱한 거의 평균이니까 얘네들을 제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0 곱하기 a가 아까 4분의 1이었지. 4분의 1의 제곱 아니야 제곱 평균이니까 앞에 거 0의 제곱 곱하기 a가 4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게 제곱의 평균이지. 그럼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은 0이었지. 0의 제곱 이렇게.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게 4니까 1이 되고 얘는 0이고 얘는 2분의 1이지. 그래서 결론을 이루면 2분의 3. 분산이 2분의 3이라고 구한 거야. 분산이 2분의 3 구했으니까 이 표준 편차 시그마는 얼마가 된다? 시그마 제곱이 2분의 3이니까 시그마는 루트 2분의 3이 되겠지. 그럼 2분의 루트 6이 돼. 유리화시키면 그걸 다시 4로 나누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4분의 시그마가 2분의 루트 6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8분의 루트 6 이런 게 보기 있나? 1번에 있네. 8분의 루트 6 정답입니다. 잘 쳐놓도록 해요. 그래서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이걸 또 알아야 되지.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요 공식, 분산 공식 알아가지고 크기가 16인 표본을 했을 때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맨 마지막에 시그마 제곱이 2분의 3이라는 게 나오니까 거기서 구하고자 하는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는 4분의 시그마가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된다. 요거 해설지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풀고 해설지로 체크를 한번 해보기 바래요. 그리고
그리고 숙제는 이제 이게 다 끝났으니까 숙제는 통계 전체로 해서 숙제를 한번 줄게. 알겠죠? 통계는 연습 많이 하라고 내가 100문제를 줄게. 100문제. 알겠죠? 어, 자, 숙제까지, 해설지까지 다 해서 띄워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확률이 약하면 통계라도 다 맞추면 괜찮거든. 그래서 통계는 나의 전략 과목으로 생각한다 하고 이거 연습 계속 하도록 해. 선생님 풀어준 거 8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다 풀릴 거라고 생각돼. 그래서 해설 보고서라도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했다. 여기까지요.